그래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오리지널 파일을 불러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그 수정한 그 수정본과 같이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여태까지는 2020년 7월 달까지는 이 어멘먼트는 페이퍼 파일 올립니다. 페이퍼 종이로 보내셔야 돼요. 이 파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어멘먼트도 수정 보고하는 것도 이 파일을 억셉트합니다. 받아줍니다. 진짜 그랬어야 하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어렵게 할 건데 한 가지 이제 이쪽에서 IS 같은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페이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워낙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페이퍼로 보내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은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또 누군가 또 그거를 그 어멘먼트 한 걸 또 다시 쳐넣어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뭐 IRS에 있는 그 검사관이 그거 텍스트 파일을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거 잘 못해요. 왜냐면 수정했기 때문에 뭔가 막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멘먼트도 하여간 이 파일을 이제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방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많은 또 스몰한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장에 슬라이드 본 건 스타트 메뉴고 그 후에 베이직이죠. 그죠? 큰 방, 베이직 인포메이션. 그 베이직 인포메이션 안에도 이렇게 파일링 스타스, personal information, 그다음에 dependent and then qualifying person, 그다음에 RS identify protection pin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또 스몰한 방이 또 있어요. 요거 하나씩 다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벌써 이미 몇 개 자료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스타트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스킵하고 기존에 있는 작업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치 이렇게 많죠? 클라이언트 제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 6744에 나와 있는 Basic Advanced Qualified Experience Volunteer QEV 그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입니다. 6744 책에 시나리오 있죠? 시험 보기에서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가 시험 보기에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에모리. 다니엘 에모리인데 이거는 지금 됐죠? 여기 가보면 다시 원위치로 컨티뉴. 이쪽에 보면 여기에 왼쪽에 화면의 왼쪽에 보면 이게 화면 왼쪽에 보면 큰 방이 있습니다. 방 제가 얘기한 거 텍스트에 들어오서 첫 번째 메인 메뉴 안에 큰 방이 7개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여기 Basic Information, Federal Section, 그 다음에 Health, 그 다음에 State, 그 다음에 Summary and Print, 그 다음에 E-File, 2020 Amendment Return 이렇게 큰 방이 있어요. 그 큰 방을 또 빠져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같이 그 Basic Information인데 지금 제가 클릭한 거거든요. Basic Information에 Filing Status, 그 다음에 Personal Information, 그 다음에 Dependent and Qualified Person, 그 다음에 IRS IP number 넣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또 조그만 방 있죠. 근데 이 방에 또 넉하고 들어가시면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제 이제
넣어야 할 인포메이션도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지금 1040의 퍼스널 인포메이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파일링 스타트가 뭔지, 싱글인지,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인지, 매니저 파일링 세퍼레이트인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인지 그 정해야죠. 그죠?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정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first name, last name, taxpayer의 first name, last name, social number,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이름, 뭐 다 집어넣어야죠. 생년월일, 직업,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뭐 이렇게 다 넣어야죠. 그 다음에 애가 있으면 dependent, 꼭 애만은 아니죠.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parent 넣어야죠. 다 넣은 거. 그리고 텍스 보고를 했는데 누가 내 텍스 소셜 넘버를 해킹해가지고 내가 텍스 보고를 안 했는데 누가 벌써 텍스 보고를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럼 IRS에서 두 번째 텍스 보고 한 사람, 제가 본인 진짜 텍스 보고 하면 잠깐만, 네 소셜 넘버로 벌써 누가 텍스 보고 하고 돈 찾아갔는데 네가 진짜인지 아니면 먼저 찾아간 사람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레터가 있습니다. 확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홍길동이다. 소셜 넘버 123-45-6789 맞다. 그러면 IRS에서 오케이. 그러면 내년에 네가 텍스 보고 할 때 핀 넘버를 주겠다. 6자리 넘버인데 그 6자리 넘버를 네가 세금 보고 할 때 꼭 그거를 써야 한다. 거기에 핀 넘버. 아이디를 드래프트 당해가지고 누가 도용해가지고 도용했을 때 주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넘버가 있죠. 근데 뭐 이것도 굳이 뭐 1040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폼을 다 넣고 있으면 이것도 뭐 이렇게 기억하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장점은 뭡니까?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1번 방 가서 똑똑. 그 다음에 1번에 1번 방 가서 똑똑. 그 다음에 1번에 2번 방, 1번에 3번 방, 1번에 4번 방. 끝났죠? 그럼 그냥 컨티뉴 하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죠. 페더럴 섹션에. 페더럴 섹션에 가면 페더럴 섹션은 좀 문제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뭐 인포메이션,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나 뭐 이런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쉽게 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세금 보고의 세법을 배웠느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죠? 페더럴에 가시면, 페더럴 섹션에 가시면 똑같이 퍼스널 인포메이션 지나고 두 번째 방에 갔더니, 두 번째 섹션에 갔더니만 인컴에 대한 거죠. 인컴하고 AGI.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컴, 페더럴 섹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인컴, 디덕션, 그 다음에 other tax, 그 다음에 payment, 그 다음에 miscellaneous 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컬러로 이렇게 매칭해놨죠? 그린 컬러는 그린 컬러죠. 그렇죠? 인컴. 두 번째 섹션이구나. 그 다음에 디덕션. 요거는 세 번째 섹션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제가 컬러 잘못 쳤네요. other tax는 요거 그레이 컬러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payment. 그러니까 마지막에 1040 폼에 맞게끔 이걸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물론 세금 보러 오신 분들은 1040 폼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텍스트 폼을 갖고 오지. W2, 1099, interest, 1099, dividend 뭐 이런 폼을 갖고 오는 거지. 1040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폼을 보고 이게 1040에 어디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컴은 뭐 간단하죠. 사실은 모든 인컴은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거기도 가면 종류가 많지만. 그 다음에 디덕션에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방이 있는데 하나는 adjustment, AGI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탠더드 디덕션이냐, 아이템아이 디덕션이냐. 스탠더드 디덕션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죠. 적어나 우리 같이 저소득층은 거의 다 해당합니다.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이템아이 디덕션을 가야죠. 그죠?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셔야죠. 아이템아이 스탠더드 디덕션 할 건지, 아이템아이 디덕션 할 건지 세금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텍스 크레딧 받는 거 있죠? 리펀드 크레딧, non 리펀드 크레딧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옵션.
뭐 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compare deduction, standard deduction amount가 큰 건지 아니면 itemized 된 amount가 큰 건지 그 비교해주는 표입니다. 볼 이유는 없어요, 사실.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연습 삼아 보긴 하지만 그렇게 뭐 꼭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컴에도 사실 가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Federal Income, 인컴에 가니까 방이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 방. 그래서 W2, 그 다음에 1099G, 그 다음에 Dividend Interest, 1099R, SSA, 그 다음에 1099G, Box 1, Unemployed Compensation, 실업수당. 그 다음에 Miscellaneous, 그 다음에 Profit and Loss, Schedule C 쓰는 거. 그 다음에 1099K, 그다음에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capital gain and loss, 뭐 schedule D. 그죠? 여기 다 밑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폼이 profit or loss from farming, 뭐 농장하는 사람들 그 손해 보는 거. 그다음에 alimony receipt, 그 위자료 받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어. 여기서 다 필요한 것을 이제 폼을 갖고 오면 거기 폼에 맞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여기다가 W2가 있으면 W2, 오. 이거 W2가 있으면 W2에 가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하나씩 폼에 맞게끔 하나씩 그 방을 찾아가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세법을 잘 모르면 이 폼을 갖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넣을지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인트레스트, 이자 수입이 있었어요. 어디다 넣을 거냐. 그죠? 가보니까 인컴의 방에 가서 인컴 밑에 가보니까 1099 INT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넣는 거는 사실은 뭐 그 폼 가져온 폼에 있는 그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넣느냐, 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코비드-19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올해 연초까지는 우리가 세금 보러 오신 분한테 와서 만나가지고 폼을 주고 이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폼을 주고 여기다 다 텍스페어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텍스페어가 그걸 쓰고 그 가져온 세금 보고 세금 폼 여러 가지 양식들을 갖고 온 거를 다 차곡차곡 써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 폼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처음에 써야 할 기본 폼이 뭐냐? Intake Interview Sheet라고 합니다. 발음이 좋지 않네요. Intake Interview Sheet.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폼을 다 본인이 써야 합니다. IRS에서 왔습니다. IRS에서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다 왔는데 다 영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스페니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2020년도에는 영어는 노란 색깔, 옐로. 그 다음에 스페니시는 그린 컬러.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얀색으로 저희가 프린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시만 RS에서 공급되지 코리안, 한국말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댄스 파운데이션에서 카피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이 종이가 이게 한 장 페이퍼죠, 그렇죠? 그냥 레터 사이즈잖아요, 레터 사이즈. 그런데 이 종이가 이렇게 이게 앞뒤로 이렇게 깁니다. 11 by 17 사이즈입니다. 이걸 다 적어야지만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Intake Interview Sheet라고. 그리고 폼 넘버가 있는데 그 폼 넘버가 뭐냐면 13614C입니다. 여기 있죠? 13614C.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텍스 보고하러 오신 분의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
전화번호, US 시즌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생년월일, job이 뭔지, 그 다음에 작년에 학생이었느냐, 풀타임 학생이냐, 그 다음에 장애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디보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리갈리 뭐 세퍼레이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파일링 스타터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밑에는 디펜던트. 디펜던트. 이게 다 보니까 이 인포메이션이 다 퍼스널 인포메이션 또는 텍스트레이에서 얘기하는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세금 보고를 오신 분한테 이 폼을 드리고 그 폼을 그 텍스 보고하러 오신 분이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걸 받으면 이제 다 확인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소셜 카드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죠.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텍스트레이가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게 사실 이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테크 시트를 잘못 쓰면 잘못 넣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이 파일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문서, 여기다 글씨 쓰는 거 다 대문자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대문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텍스트 레이어 가서 연습하실 텐데 거기에 알파, ABC 쓰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거는 대문자 씁니다. 스몰 쓰면 안 됩니다. 스몰 레터. Everything is capital. capital을 쓰셔야 합니다. 예. 이제 capital을 안 쓰시면 이제 모르고 그냥 스몰로 다 쳐놨다가 나중에 다 지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문자 쓰면 안 됩니다. 뭐 하이폰, 뭐 샵,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먹지 못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기에 내용에서 잘못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소를 잘못 쓰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찍 그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확인하신 분이 거기다가 본인 이니셜 쓰면 됩니다. 사인하거나.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 경우, 우리가 이제 봉사할 때 한국 분도 있고, 뭐 다 인종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멕시칸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혹시 한국 사람일 때는 가능하면 이름을 한글로 좀 써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의 이름이 세자인데 이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뭐 리씨도 LE 쓰는 사람도 있고 RHEE 쓰는 사람도 있고 YI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말 한국 그 이름을 다른 영어로 스펠링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글로 좀 미리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홍길동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지금은 다 셀러폰 갖고 있죠. 집에 저 유선 전화 갖고 있는 분이 없거든요. 꼭 두 개 이상 쓰도록 합니다. 2개. 왜냐면 첫 번째 폰이 안 되면 두 번째 전화에다 전화해서 뭐 확인할 게 좀 있죠. 그래서 소셜 넘버는 사실은 이 인테이크 시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원래 IRS 규정에는.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왜냐면 소셜 카드 같은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사실은 세금 보고를 하신 분한테 다시 끝나기 전에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우리가 확인만 하고 다시 그분한테 돌려드립니다. 왜냐면 요번에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 투 페이스를 못합니다. 드롭 오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다 작성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려고 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다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IRS 규정에는 이 인텍 시트에다가 소셜 넘버를 뭐 쓰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잊어먹으면 이 종이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테이크 시트 귀퉁이에 여기 약간의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홍길동, 이순신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름 부르기 되게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여기 지금 인테크 시트에 써 있지만 이렇게 두 개를 꼭 써야 합니다. 근데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화번호도 까짜 쓰신 분이 있어요. 좀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다 그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99.9999%는 다 정상인데 거기에 굉장히 한두 명이 전화번호를 가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주소도 가짜 쓰시는 분 있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전화 걸 일은 없습니다. 그런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전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전화번호를 두 개 쓰는 걸 확인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전화 걸어서 그 전화가 확인되는지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그다음에 꼭 중요한 일인데 인테이크 시트에 라인 넘버 10에 가보면 Can anyone claim you or your spouse as a dependent? 누가 당신 또는 당신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벌써 청구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텍스페어가 세금 보러 온 사람이 언더 20인 경우, 언더 20,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부모가 이 학생 18 to 18부터 26살에 있는 사람을 자기 애를 경우에 따라서는 디펜던트로 자기가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죠? 디펜던트로. 그러면 텍스 크레딧이 많으니까. 근데 부모가 자기를 디펜던트로 가져갔는지 잘 모르고 그냥 와서 저 있잖아요. 그냥 싱글로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부모가 크레딧 가져갔기 때문에 이 싱글로 보고 하시는 분은 이 자기 본인 거를 클레임하면 당연히 IRS 리젝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요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별하는 방법이 딱 보고선 나이가 under 24 이하인 사람한테는 텍스 보고자한테는 혹시 부모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디펜던트로 클레임했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인테이크 시트 뭐 나중에 이제 실물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끝에 가보면 맨 끝에 가보면 이게 그레이 컬러로 칠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기에 보면은 물어보는 퀘션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저 세금 보고 하러 오신 분들이 다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요 칸에 있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봉사자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큐멘트 스크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큐멘트 스크린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다 쓸 겁니다. 맞으면 여기에 이 사람이 혹시 qualified child나 dependent, other dependent가 되느냐 뭐 물어본 거 yes and no 확인하게 됐고 그 다음에 50% 이상 서포트 했느냐 같이 살면서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dependent가 뭐 수입이 4,200불 이하인가 그죠? 만약에 이상이 되면 빠져나가야죠. dependent가 안 되죠. 그 다음에 50% 이상 서포트가 됐느냐 두 번 나오죠.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이 6개월 이상 살았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텍스 보고 하러 오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텍스페이한테 물어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봉사자가 이 사람 yes and no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꾸 뒤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테이크 시트에 보면은 사실은 물어보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지만 여기 물어보는 퀘션이 많아요. 맞으면 인컴이 있느냐 또는 뭐 어저스먼 할 뭐 어떤 금액이 있느냐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느냐 보험이 있었느냐 뭐 내가 혹시 당신이 리펀을 받으면 그거를 뭐 책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많은 퀘션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트 스크린 하신 분들이 하나씩 보고 여기다 체크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wage and salary W2 폼 갖고 오죠. 텍스 보고하는 사람이 그때 how many job did you have the last year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W2를 3장 갖고 왔다면 미니멈 잡이 3개라는 거죠. 뭐 같은 회사에서는 그냥 뭐 잡을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A라는 회사 다니고 뭐 중간에 퀴트하고 있다가 다시 그 회사에서 나보고 다시 오라 그래서 리하여 해가지고 제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녔다. 그러면 그래서 잡은 회사는 같지만 그 잡이 좀 틀리잖아요. 그 기간이. 그래도 그 회사에서는 W2를 그냥 한 장 줍니다. 그러니까 W2에 따라서 몇 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작년에 잡이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기록하는 거는 사실 누가 기록하는 거냐? 세금 보고라고 하시는 분이 기록하는데 그분들이 잘 기록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또 다큐멘트 스크린 하신 분이 그 W2를 몇 장 받았는지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팁 인컴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팁. 웨이트레스 또는 뭐 우버나 뭐 레프트 하시는 분도 요새 팁 받는 사람 있죠. 요새 푸드 딜리버리 하시는 분 많잖아요. 뭐 기분 좋으면 뭐 100불짜리도 드릴 수 있죠. 팁으로. 뭐 받은 거 있느냐. 왜? 20불, 한 달에 20불 이상 팁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IRS 규정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쪽 섹션이 다 뭐냐? 여기 보니까 인컴이에요. 인컴. 그죠? 여기 파트 3에 있는 건 다 인컴이에요. 파트 2에 있는 건 expense, 돈 쓴 거. 그래서 뭐 첫 번째가 alimony나 또는 separate maintenance payment 있느냐, 위자료 준 게 있느냐, 뭐 물어보는 거, 또는 contribution 한 거, 그러니까 contribution to the retirement account, 맞아, 은퇴하기 위해서 세금 낸 거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사실은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쓰는 용어들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세금에 관련된 세법에 관련돼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잘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트 스크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나씩 보고 설명해주고 써주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이거 번역해서 줘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가 깨알같이 조그매요. 돋보기 없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쓸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매년 저희가 이거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한 서너 분이 거기서 이거 못 써서 1361로 잘 못 써가지고 저희가 도와주는 봉사자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봉사자가 지금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봉사자한테 저희가 마스크와 페이스 커버, 그다음에 글로브,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그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 일회용 옷 같은 거, 가운 같은 걸 드릴 테지만 굉장히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이크 시트를 다 쓰면 어떻게 여기까지 떤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이 정도면 다 쓰면 이제 13615와 인테이크 시트와 그다음에 서류 갖고 온 거를 다 저희한테 주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입력하시는 분이 봉사자 여러분이 집어넣고 그 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그 입력이 다 끝나면 두 번째 사람이 퀄리티 리뷰 그 넣은 거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리뷰 하시는 분이 처음에 넣으신 분, 그 봉사하신 분들의 그거를 다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사이트 코디네이터로 갑니다. 그죠? 그럼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세금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검토해본 거, 퀄리티 리뷰한 거, 끝난 걸 다시 세 번 마지막으로 검사합니다. 그러고 확인이 되면 이상이 없으면 프린트해주고 세금 보고자한테 프린트해주고 이 파일에도 좋다는 동의서를 사인 받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텍스 보고 할 사람의 자료를 세 번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잡으면 되죠. 두 번째 사람까지 실수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잡으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명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수합니다. 실수.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사진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에 보면 W2를 하나, 둘, 세 장 갖고 왔으면 세 장이라고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보고가 다 끝나면 이제 돈을 낼 건지 밸런스가 있는지 오하고 있는지 또는 돈을 리펀하고 있을 건지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안 내시는 분들 제로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은 참 럭키한 거지만 근데 혹시 그 돈을 리펀 받을 게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디렉트 디파짓 할 건지 은행에다가 직접 또는 본인이 US 세이빙 반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세이빙 반드 살 건지 또는 그 돈을 뭐 50%는 체킹 어카운트에 넣고 50%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디렉트 디파짓을 원하면 여기 밑에다가 라우링 넘버하고 어카운트 넘버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 보고 하러 오셨다가 이거 사실 나중에 다 세금 보고 이상 없으면 다 슈레이드 시키거든요. 페이지가 폐기하는데 그 사람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상 없을 거라고 그 사람이 뭐 500불 리판 받을 거 있어가지고 뭐 한미은행에다가 라우링 넘버, 어카운트 넘버 써가지고 이 파일 딱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리판에. 네. 그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뭐라고 넣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돈이 딴 데로 갔거나 돈을 못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우링 넘버하고 어카운트 넘버를 써 놓으라는 거죠. 이건 써는 양식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쓰셔야 돼요. 다큐멘트 스크린하는 분이 쓰실 텐데. 그래서 사실 이게 인테이크 시트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소셜 넘버, 은행 정보, 개인 정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모든 파일을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 하신 다음에 저희가 사무실이나 어떤 장소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파일 합니다. 아이리스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안에 이 파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에 이 파일 하죠. 그럼 이 파일 하면 보통 한두 시간 안에 이 파일이 세금 보고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ccept 되는지 아니면 reject 할 건지 나옵니다. 뭐가 잘못되면 reject 하는 거죠. reject 되면 다시 저한테 또 옵니다. 뭐가 틀렸다고. 근데 만약에 accept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 뭐 24시간 안에 이거 다 그 분쇄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페이퍼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다 슈레이드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당신 내가 왜 갖고 있냐 뭐 물어보는데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이거 그리고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텍 시트 마지막에 누가 이거 텍스 프리페어가 누군지 누가 넣는지 TP 텍스 프리페어 마지막 이순신 본인이 사인하시고 누가 했다고 그 다음에 퀄리티 리뷰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도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이름 써야 합니다. 사인하지 마세요. 이름 쓰십시오. 이름 홍길동 이순신 이렇게 사인하지 마세요. 옛날에 사인했는데 사인하면은 제가 사인을 보고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페이지 인텍 시트 마지막에 보면은 consents to disclose tax return information to the 바이타 해가지고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바이타에 들어간 정보는 올해뿐만 아니라 IRS에서 갖고 있는 걸 동의하고 그 모든 정보를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바이타로 오면 바이타 사이트로 다시 무료 세금 보고로 오면 예전 연도,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 과년도 예전 거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도 좋다라는 동의서입니다.
이거 사실 현장에서 이거 나눠주면 이거 깨 같은 글씨를 누가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한테 텍스페이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뭐 사실 이제 말할 기회가 없지만 말할 때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아니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다큐멘트 스크린 하시는 분이 혹시 내년에 텍스 보러 오시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carrying forward 받게끔 동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인 하라고 됩니다. 뭐 모르면 사실 그냥 쭉 밀어주고 사인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다시 텍스 레이어 잠깐 들어가서 텍스 레이어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텍스 레이어. 자, 지금 하실 일이 뭐냐? 좀 이따가 오늘이나 내일 제가 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건데 숙제가 뭐냐? 숙제가 본인이 내일까지 프랙티스 랩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셋업해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제가 시범을 보일 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레이의 프랙티스 랩에 가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것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건데 중에 한 명 다시 보죠. 아무 사람이나 한번 골라볼까요? 리처드 로버슨. 어드밴스 문제에 나와 있는 어드밴스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저는 벌써 다 넣었어요. 인컴 아니죠. 베이직 인포메이션. 그래서 여기서 파일링 스타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런 인포메이션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넣었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넣는 것도 연습이에요. 뭐 생각하기엔 되게 쉬울 것 같죠. 야, 보고 넣는데 왜 못 넣느냐? 뭐 장님이에요? 왜 틀려요? 아니면 손이 잘못됐어요? 틀립니다. 틀려요. 실수예요. 사람이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일도 아니고 봉사할 때만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나이 드신 분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돋보기 꼭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왜냐면 글씨들이 요새 페이퍼에 나오는 글씨들이 그 세금 보고 하는 그 폼들이 글씨가 깨끗이 해가지고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경 3개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안경, 운전할 때, 선글라스, 그 다음에 컴퓨터 할 때만 쓰는 안경. 왜냐면 돋보기가 필요하거든요. 꼭 눈이 혹시 좋지 않으시면 꼭 돋보기나 자기가 그거 갖고 와요. 이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여기서 베이직 인포메이션, 베이직 인포메이션, 페더럴 섹션 이렇게 많죠? 페더럴 섹션, 디프리시에이션, 디덕션, 디덕션 소리. 그 다음에 other tax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하나씩 여러분이 보고 넣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연습 문제는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왜냐면 스테이트가 미국에 50개 주잖아요. 아직 연습을 할 때는 그 스테이트 입력하는 데가 집어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실전용에 가면은 제가 만약에 캘리포니아 살고 있다고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캘리포니아가 뜹니다. 아니면 또 캘리포니아에 7개월 살고 제가 텍사스에 4개월 살았다 그러면 5개월 살았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2개를 셀렉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습 문제는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스테이트. 물론 이제 이 텍스 레이어가 소프트웨어가 거의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되는 게 언제 되냐면 한 1월 한 20일쯤 되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본인의 실전용 진짜를 하기 위해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입력이 끝나면 이런 1040 폼, 진짜 1040, 진짜 이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생긴 1040 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question and answer입니다. 그렇죠? question and answer. 그런데 마지막에 다 집어넣고 끝나야지만 이렇게 1040 폼이 봅니다. 지금 텍스 레이어의 연습용은 이게 2019년으로 나옵니다. 2019년. 아직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2019년 폼이라고 해서 이게 2019년 폼 때문에 텍스를 계산 못하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1040 텍스 리턴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소셜 넘버 디펜던트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 라인 넘버 1번부터 쭉 나오죠. 이게 좀 틀리죠. 지금 거하고 2020년 거하고 이건 2019년 건데 2020년 거하고 2019년 거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AGI 가기 전에 올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up to 300불까지는 charitable contribution 300불까지는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영수증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제가 250불 어디 그 토네이도 나와가지고 레드크로스에 250불 냈다. 그 영수증 있죠? 그 250불 내 수입에서 250불 까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어요. 두 번째, 2020년도에 연초에 2019년도 텍스를 근거로 해서 EIP 만들었잖아요. 에머전시 임팩트 책인가? 1200불씩. 그 다음에 뭐 스티뮬스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1200불 또는 디펜던트의 경우는 500불 받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넘어가신 분은 못 받았지만 그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올해 애가 태어났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는 RS에 그 세금 보고를 안 해가지고 은행 정보가 없잖아요. 그 사람 억울하잖아요. 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리커버리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2019년 아직 프로그램을 그대로 놨기 때문에.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친구들 얘기로는 뭐 버전 넘버 1, 2, 3가 있다는데 아마 좀 조만간에 바꾸긴 바꾸겠지만 현재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 텍스레이에 링크앤런에 가셔가지고 그 텍스 프랙티스를 위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게 링크앤런에 봉사하기 위해서 링크앤런 RS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 자신을 이제 실제 봉사하기 위해서 그 봉사하기 전에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그 Certified Lab이라는데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서티피케이션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분이 나중에 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프랙티스 랩에 사용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써놓고 뭐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링크앤런에 서티피케이션 시험에 볼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고 뭐 또 같이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한 8년 동안 했으니까 뭐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인인 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탭이 나옵니다. 탭.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카운트 있죠. 그래서 제 어카운트, 제 인포메이션입니다. 바이타 발렌티어고 인스트럭터, 사이트 코디네이터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고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갖고 공부했는지 뭐 퍼블리셔 4491 같은 거 있고 제 이름하고 자 한 가지 여기 이름을 닉네임 쓰시면 안 됩니다. 리갈 네임 쓰셔야 돼요. 제 이름이 원래는 한국 이름으로 아니면 제 이름 아니죠. 제가 만약에 홍길동이거든요. 리갈 네임이에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뭐 약간 패스포드에 있는 이름이 리갈 네임이잖아요. 홍길동인데 홍길동, 길동 이거 미국 애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조, 제임스 홍 이렇게 고치셨잖아요. 여기다가 제임스 홍 쓰시면 안 됩니다. 짐 홍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닉네임 쓰시면 안 돼요. 자기의 본인의 리걸 네임을 쓰셔야 돼요. 리걸 네임. 그거 꼭 명심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서티피케이션 나올 때 이름이 틀려가지고 무슨 크레딧 받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제 이름은 리걸 네임이 제임스 초입니다. 영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이름은 펌멈으로 바꿨으니까 제 한국 이름은 없어지고 제임스 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주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때 여기 보면 그 시간 밑에 보면 파트너 앤 오가니제이션 네임이 있거든요. 뭐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원하시면 그댄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댄스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있습니다. EA 자격증 있어요. 그래서 인너 에이전스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인너 에이전스인 경우는 저희의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시험 봐가지고 패스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세금 보고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PTN 넘버라고 하는데, 그 PTN 넘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에 대한 크레딧이 생깁니다. Continuous Education Credit 줍니다. 그리고 뭐 PTN 넘버에 그 PTN 카드에 써 있는 리걸 네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시면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시험입니다. 서큘러 230 Basic Advanced Military International Puerto Rico 또 클릭해 보면 Foreign Student 가지고 시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베이직에 다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2020년 발렌티어 스탠다드 컨덕 시험은 여기 저 같은 경우 100점 받았죠.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100점 받았죠. 그리고 시험은 2번밖에 못 봅니다. 두 번 봤는데 다 떨어졌다. 그럼 봉사를 못 하느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제 앞에 와서 시험을 봐야 돼. 제 앞에 와서. 네. 가능하면 2번 떨어지지 마시고 시험에 패스하면 자랑스럽게 IELTS에서 패스했다고 서티피케이션을 줍니다. 네. 이렇게 줍니다. 네. 이거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상 받고 안 받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저하고 필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잘 프린트해서 집에다 이렇게 잘 두세요. 됐죠?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2가지 시험은 무조건 다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발렌티어 스탠드업 컨덕, 하나는 인터뷰 인테크 이그젠. 이건 꼭 봐야 합니다. 2개. 누구나 에브리바디 봉사하는 사람. 그죠? 근데 틀렸어요. 하나.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사이트 코디네이터 트레이닝, 그 다음에 사이트 코디네이터 저같이 현장 책임자들은 사이트 코디네이터 트레이닝도 받아야 하고 사이트 코디네이터 그 시험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같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서큘러 어디 갔어요? 서큘러 230 어디 갔죠? 없었네. 서큘러 230 있었는데. 없어졌네? 오케이. 없다고 치고. 베이직 시험 봐야 합니다. 베이직. 미니멈 베이직 시험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세금 보고 입력을 하고 싶어 하면. 그죠? 96.67. 한 문제 틀린 명이네. 그 다음에 베이직 위에 좀 더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어드밴스 시험 있습니다. 어드밴스. 베이직 시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도 좀 적습니다. 어드밴스는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시험 문제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드밴스 이그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2020년 Qualified Experience Volunteer. 맞으면 작년까지 세금 봉사 하신 분들은 QEV 보셔도 됩니다. 어드밴스 꼭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어드밴스 스킵하고 QEV 보셔도 됩니다. 단 제가 시험 보니까 QEV가 더 어려워요. QEV에 여러분 패스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CPA 시험 봐도 이 CPA가 시험 봐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저도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80점 맞아도 패스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로 밀리터리 시험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하시는 분인데, 군인들은 또 세법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러면 뭐, 어디 기지에 파견 나갔다거나 아니면 기지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하는 방법, 내가 집을 렌트 주고 어디 갔기 때문에 그 렌트 디덕션 하는 방법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밀리터리 하기 위해서는 조금 또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밀리터리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제가 어떻게 시험에 붙었네 벌써. 인터내셔널, 외국 인터내셔널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oreign student. 요 뒤에 옵션, 밀리터리, 인터내셔널, foreign student 여러분이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바이타 사이트에서 그거 봉사할 거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맞으면 할스테이트 플로턴 거기는 외국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필히 봉사하려면 foreign student을 합격해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일단 베이직하고 또는 어드밴스 두 시험 중에 하나를 봐야지만 합격해야지만 세금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 발렌트는 QEV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베이직하고 어드밴스하고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어떤 분이 세금 보러 왔는데 굉장히 심플한 거 W2 한 장 갖고 오면 사실은 베이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금 보고하러 왔는데 W2도 있고 인트레스트, 디비전, 뭐 스탑한 거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그거는 베이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어드밴스 레벨이 어드밴스 레벨 시험 패스한 사람이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거만 차이입니다. 물론 배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봉사 때 배지 드릴 텐데 거기에 저희가 베이직은 베이직, 어드밴스 써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게 꼭 뭐 베이직을 해가지고 뭐 아니죠. 어드밴스라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관계없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dan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dan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